모두가 의심하던 그 진실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누가 허은하 전 대표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이슈가 됐었어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컨설팅 형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읽어드리면서 정책위 의장에 대한 임명에 대해 정당성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돈 받고 컨설팅하는 위치라면 한 대표에게 무조건 그냥 임명해라. 나는 정책위 의장을 누구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면 된다. 한동훈 정점식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임명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책위 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다 라고 말할 것, 내가 만약 한동훈이라면 정점식 의원을 빼느냐라는 것은 절대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냥 나는 정책위 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우물쭈물하니까 강대강 대치처럼 되고 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원래 대표는 그러라고 뽑아준 자리다. 라고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물쭈물하니 강대강 대치처럼 되고 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원래 대표는 그러라고 뽑아준 것이다. 그런 자리다. 라고 우리의 최대 주주인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쿠 실체, 무대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 또는 숨겨져 있던 본질이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궁금해했던 허은하 전 대표에게 누가 어떤 식으로 법률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 오랫동안 의심하던 그 진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 의원을 횡령범으로 몰아넣으려는 프레임 공작이 있었죠. 바로 13일 한판 승부에서 김웅 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에서 정당에 보조금을 줄 때 100분의 30, 즉 30%는 무조건 이 정책연구소,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 치면은 여의도연구소 같은 거죠. 거기에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정책연구소에 들어간 자금이 그 별도의 법인 계좌가 아니고 이준석 의원 개인 계좌로 이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일단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로 뭘 받게 되면은 그 횡령의 요지가 있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말 자체도 허위사실이었고 정책 연구비를 제가 봤었을 때 이걸 정책 개발비로 쓰면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용을 이런 이제 특정 패널한테 이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정치자금법상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서 말하고 있는 보조금의 사용 용도 범위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특정 정치 패널에게 주었다면 이라는 말을 하면서 횡령범인 양 몰아갔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선관위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증빙 서류랑 이런 것들을 아마 살펴볼 거고요. 천하람 의원이 계좌를 직접 보여주며 개인 계좌가 아닌 제대로 된 당의 계좌였다는 게 확인시켜 주었죠. 이게 개인 계좌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출범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국의 희망이랑 같이 합당을 했었어서 HK 연구원이라는 게 이제 호프 오브 코리아 이렇게 해서 기업 예금이고 재단법인이고 똑같이 허은하 대표가 됐을 때도 똑같이 기업 예금이 그대로 승계가 됐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개인 계좌를 썼다라는 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김웅 전 의원은 실시간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말씀하셔놓고도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 정정하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풀렸다고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 그 이야기했던 개인 계좌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 개혁신당 허은하라고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계좌로 받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은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직 검사라고 생각하는 건지 여지없이 검사 특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준석을 횡령범으로 만들려던 수작질. 일단 컷입니다. 한번 시도했던 계좌 프레임질이 실패했지만 여기서 멈추면 검사가 아니죠. 김웅 전 의원 또 다른 구석을 노려봅니다. 근데 추가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5,500만 원이 지출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공개 입찰이 되지 않느냐라고 어제 어떤 방송에서 뭐 기자분이 여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규에 5천만 원 이상은 그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라고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뒤에 가서 5천만 원 초과다. 초과가 돼야지만 경쟁 입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김웅 전 검사님 또 말장난 하시네요. 당규상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공개 입찰,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 그런 당규는 없습니까? 그럼 여기서 당규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문제 제기를 한다. 얼마를 잘 쓰든 보세요. 5,500만 원이 그 부가세 포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적용받지 않고 언제 이준석 의원이 말을 바꿔서 초관이 어쩌니 했다는 걸까요? 당규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있다고 치더라도 적용될 일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수작질 또 컷입니다.
방송 또 끝나가는 부분에 가서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허은하 담당 선생님 곽대중 전 비서실장의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허은하 전 대표 측에서는 개혁신당 당규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 지출권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혁연구원이 공개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이자 비리라고 말한다. 개혁신당 당규에 따르면 이라는 첫 마디부터 이미 틀렸다. 연구원은 정당과 별도 법인이다.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의 당규와 무관하고 별도 정관이 존재한다. 이건 마치 미국 법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며 한국은 왜 이래? 하는 꼴인데 자신의 무식함만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행위다. 근데 어제 제가 받아봤던 그 통장에는 명확하게 이사장 명의로 이렇게 돼 있고 그거는 허은하 대표가 그 정책연구소의 이사장입니다. 허은하 전 대표가 개혁연구원이 그 무슨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정치권의 발가락이라도 담그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허튼 소리인지 잘 알고 있다. 각 정당의 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당대표가 당연직으로 맡지만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내부 운영에 있어서는 연구원장이 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대표가 연구원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그 자체로 월권행위다. 이건 정치권의 상식 가운데 상식이다. 그런데 허은하 대표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정책연구원의 통장과 도장을 갖고 집으로 튄 전임 당대표가 되었고 통장 비밀번호마저 바꿔버렸다. 지금 이 순간까지 돌려주지 않는다. 이건 그야말로 범죄행위다. 자신의 그러한 범죄 행위를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수준이니 여기서 허은하 전 대표의 진면모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진실입니까? 진실은 그 업체, 연구 영역을 맡기는 결제 서류에 허은하 본인이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결제 도장 사용인감을 당직자들이 맘대로 찍었다면 모르겠으되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허은하 전 대표가 스스로 자랑스레 말했듯 당직자들을 못 믿어서 공적인 도장 관리를 자기가 했다. 그럼에도 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셈인데 이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자기가 도장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인지 했는데도 칼을 들고 협박을 당했다는 것인지 제발 하나만 하시라. 연구원 같은 경우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당대표에 대한 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저는 이게 김웅 의원님도 김웅 의원님이지만 그러니까 이걸 김웅 의원님한테 누가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건가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팩트니까 뭐 그렇습니다. 개혁연구원에서 5,500만 원이 민컨설팅으로 지출됐다라는 건데 그래서 조용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받은 그분이 언론에 나와서 이준석을 띄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서 이 지출 자체가 과연 정당한 지출이냐라고 문제 제기한 쪽이 있죠. 여론조사와 관련한 비용이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컨설팅에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연구소가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개혁신당은 안타깝게도 당이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나 FGI나 이런 거를 할 때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뭐 여론조사 문항 설계부터 실제 여론조사 실행에 이르기까지 일정 부분 다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그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컨설팅이 그러면 여론조사 업체입니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어제 그리고, 분명히 네. 그 이준석 그 의원은 여론조사 업체가 아니면 어디에다 여론조사를 맡깁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5,500을 보낸 것들은 여론조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민컨설팅이 여론조사 기관은 아니거든요. 또 장난질이네요. 민컨설팅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그리고 FGI 정책반응조사부터 한다는 게 나오는걸요.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 수사 한번 해봐서 내가 다 안다는 검사 특유의 기질 그런 겁니까? 잘 모르면 요새는 AI한테만 물어봐도 대답 잘 해줍니다. 수작질 근데 여론조사 설계도 하고 실제 여론조사 의뢰도 하고 이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포커스 그룹 여론조사 인터뷰도 기관에 같이 바로 하는 거였기 넘기면 되는 때문에 거 아닌가요? 아니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하고 실제 여론조사의 설계와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많이 아마 다른 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당의 전체적인 그 규모로 봤었을 때 예. 5,500개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이 결국은 경쟁 입찰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이뤄진 것. 정책연구원의 지출은 대부분 연구 영역과 여론조사다. 사람들은 공개 입찰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사안마다 다르다. 공개 입찰은 경쟁의 기준이 대체로 가격인데
여론조사나 연구 용역을 공개 입찰한다고 생각해보라.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실력 없는 업체에게 우리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맡길 수 있는가? 그거야말로 업무 태만이고 업무상 배임 행위다. 그래서 정책연구원의 발주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실력 있는 업체, 자타가 공인하는 업체, 발주 측에서 원하는 연구조사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회사나 조직에서 구매나 입찰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뭔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거잖아요. 허은하 전 대표가 정책연구원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말하려면 금액이나 입찰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일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업력이 짧거나 이 업계에서 실력이 없다거나 3발주 측과 특수관계라는 것 등을 증명하면 된다. 개혁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맡긴 업체가 정치 컨설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탑 오브 탑 업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다. 경력으로나 실력으로나 평판으로나 그렇다. 그래서 허은하 전 대표도 예전에 그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지 않았던가?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가? 아울러 말하자. 그 업체에게 연구 용역을 맡기는 결제 서류에 자기가 도장까지 찍었다. 당대표한테도 보고 안 하고 그렇게 큰 금액을 막 보낼 수 있는 건가요? 뭐 연구원장이라면 저는 뭐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자, 당원 소환제하면서 정책위 의장을 최고위원 의결 없이 면직한 것,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들고 계시는데 2024년 8월 1일 날 이준석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이슈가 됐었어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 제가 돈 받고 컨설팅하는 위치라면 한 대표에게 무조건 그냥 임명해라. 나는 정책위 의장을 누구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면 된다. 우물쭈물하니까 강대강 대치처럼 되고 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원래 대표는 그러라고 뽑아준 자리다. 라고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장난질이네요. 영상 편집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내용은 다 잘라먹고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 쓰십니까? 김웅전 검사님. 당시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했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강대강이 아니라 저러고 우물쭈물하면서 있으니까 강대강 대치처럼 되는 겁니다. 원래 대표가 신 대표가 정책위장 임명하는 게 어떻게 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조언을 하자면 그냥 밀고 나가라. 그냥 누구 임명할 건지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일시적으로 당내에서 뭐 정책위장 신임과 뭐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둘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요 시간 흐를수록 그 정점식 의원이 모양새가 빠지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물러날 겁니다. 알아서 알겠습니다. 기본 전제부터가 다르죠. 첫째로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과 허은하 당대표가 당대표직 수행 중에 사무총장을 변경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둘째로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이 사무총장을 누구로 임명하겠다 말하는 순간 임명이 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명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기존의 정책위 회장이 모양새가 빠지기 때문에 알아서 물러날 거다라고 말했죠. 이런 식으로 이준석의 발언 자체를 왜곡해서 인용하는 게 검사의 방식인 겁니까? 아니면 김웅이라는 정치인의 방식입니까? 참 실망스럽네요. 이른바 이준석 대표의 컨설팅 받고 임명한 건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죽을 죄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는 허은하 본인이 신청한 가처분 판결에 사형 선고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면직은 당원당규 위반이므로 무효. 당원 소환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당원 소환제의 효력을 인정했죠. 그리고 허은하 전 당대표의 대표직 상실이 맞다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국민의힘 당원당규가 그렇고 개혁신당 당원당규는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왜 저희는 그러냐면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아야 돼요. 저희는 왜 그러냐면 그 국민의힘은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따로 뽑잖아요. 개혁신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를 같이 뽑는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결권 구조를 당대표가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법원도 해임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최고위원들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였다면 당연히 그렇게 평가 안 하겠죠. 이건 아마 우리 당원당규를 읽어보세요. 국민의힘 당원당규를 왜 읽어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올려봅니다. 네.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란 거죠? 허은하 국민의힘 당대표예요? 여긴 개혁신당인데. 개혁신당 당원당규는 안 그렇다니까요. 개혁신당 당대표인 허은하가 개혁신당 당원당규를 어겨서 가처분해서 패소한 걸 왜 국민의힘 당원당규를 들이미는 거예요? 허은하 전 당대표도 매번 똑같은 소리를 하던데 누가 도대체 허은하 전 대표에게 이상한 소리를 해서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건가 궁금했는데 범인을 잡은 것만 같네요. 김웅 전 검사님, 여기는 개혁신당입니다. 저희 개혁신당 당원당규랑 법원 결정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
네.